정부가 내일 오후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북한을 다녀온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등 해운 규제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제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김열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 발표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어쨌든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대북 압박을 시작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이런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대북 제재는 처음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개성공단 완전 중단을 통해서 1차 대북 제재가 발표가 됐죠. 네네. 이번에 이제 내일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두 번째 대북 제재라고 봐야죠. 예. 지금 현재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 대북 제재, 소위 말해서 이걸 집단 제재라고 얘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각 개별 국가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양자 제재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한국이 그렇게 했고 일본도 북한에 대해서 양자 제재를 했고요. 미국도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켜서 양자 제재를 했고 새로운 또 기관과 또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유럽연합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다시 두 번째 이게 제재안을 발표하는 이유는요. 예. 사실은 이제는 북한의 핵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할까요? 미사일 기술이 이제는 그냥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는 그냥 흔히 쉽게 얘기하면 한 구분능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가 이대로 지속되면 2, 3년 내에 북한의 핵무기 또는 미사일 탑재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아주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기회가 네네.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집단 제재와 함께 양자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내일 다시 우리 한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살짝 언급을 해주긴 하셨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발표가 되긴 해야 합니다. 북한을 거쳤던 제3국의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거든요. 예.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안 내용을 보면 네네. 북한을 들락거리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지금 검색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을 들락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배뿐만이 아니고 항공으로도 들락거릴 수도 있고 육상으로도 들락거릴 수 있잖아요. 육해공 부분에 있어서 화물 들락거리는 것을 전부 다 검색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일단 북한에 기항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재는 사실은 일본에서 먼저 시행을 했죠. 2월 10일 날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 국적의 선박과 그리고 외국 국적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들어왔다가 일본 항구에는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한국은 이미 오이사 조치를 통해서 북한 국적의 선박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국적의 선박이 북한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강화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부의 말대로 대북 해운 제재가 실행이 된다면 그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3국 간의 나진 하산 프로젝트 여기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네,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왜 그러냐 하면 하산에서 가지고 온 석탄이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포항으로 와서 그게 이제 뭐 발전소라든지 또는 철강이라든지 그걸 만드는데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대로 내일 그렇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네네. 북한에 들어온 배는 북한에 들렀던 배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나진 하산 이 프로젝트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러시아가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 제재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네. 수정했는데 그중에 수정한 거 하나가 네. 바로 외국의 석탄이 북한의 나진 항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갈 때는 그것은 안보리 결의안에서 제외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배는 우리 한국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갈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나진항을 통해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석탄을 또는 철광을 수출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발표되기 전에 내일이겠지만 아마 어제 뭐 그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주한 러시아 대사 또 외교 루트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백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뭐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지 못했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이 이제는 북한이 핵포기를 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건 그냥 그대로 두면 이제는 뭐 바로 실전 배치될 수 있는 날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제재가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나는 이익을 챙기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네가 그러면은 대북 제재해라 그러면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체인데 내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의 외교부 개통으로 러시아하고 다양한 다각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 문제를 이해시키고 또 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언급되는 게 지금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추가 제재 대상 네.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 예. 지금 당 서기실과 김여정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포함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과 그 또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3월 2일 날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개인 16명, 단체 12곳, 그리고 3월 4일 날 유럽연합에서 다시 개인 16곳, 기업 12곳. 그래서 뭐 숫자는 뭐 똑같습니다만은 그 제재하는 그 대상들은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예. 미국이 3월 2일 날 제재를 했는데 예. 제재 기관이 5곳, 그리고 개인이 11명.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부분들은 중첩되기도 하고 또 이쪽에는 제재 대상이 들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일 내일 우리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한다면 예. 지금 유엔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연합에서 이런 곳에서 발표한 것들 중 일부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실하고 서기실이라는 기관과 김여정이라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 서기실은 이런 거죠. 우리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완전 중단하면서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의 약 70%가 여기 서기실로 들어가고 그 서기실에서 예. 결국은 WMD,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 돈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서기실이라고 하는 곳이 이 WMD를 만드는 자금 출처로 자금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서기실이.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서기실을 제재 대상 기관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기실 뭐 거의 비서실장 같은 직책인데 그걸 맡고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친동생이죠. 예. 백두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서기실과 김여정을 제재 대상 기관과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을 시키면 이것이 아마 북한에 주는 그 상징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그건 굉장히 클 겁니다. 결국 이제 서기실에서 다른 나라의 그 예를 들어서 예금을 갖고 있다든지 계좌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동결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기관과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제재 대상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바닷길도 다 옥죄고 돈줄까지 죄고 예. 있는데 이런 강력한 제재안들이 이행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북한이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마침 오늘부터 시행되는 키리졸브 훈련하고 네네. 같이 연동이 되면서 마치 우리가 2013년도에 북한이 보여왔던 그런 기시감
그때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북한이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굉장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으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거 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양제 제재하면 나 참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 이것이 북한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이거 완전히 이제 뭐 묵삽을 내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강력 반발에 기초한 외교적인 언사, 그다음에 말폭탄, 그리고 이제 군사 배치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군요. 제재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면은 2, 3개월, 조금 시간 걸리면 6개월, 1년 정도 나타낼 텐데 이미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필리핀에서는 북한 국적의 선박을 일단 몰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둥에서도 계속해서 북한으로 가는 송금, 괴자 이런 것들이 폐쇄가 되고 위안화 인출이 거부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또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분간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제재가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말폭탄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말폭탄에서 끝이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떤 또 다른 도발로 이어지면은 참 문제가 될 텐데요. 어쨌든 오늘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남북 정세나 어떤 시기상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이전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전과 다르다는 것은 이제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작전 계획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과거에 작년까지의 작전 계획이라고 하면 작전 계획 5027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다 알잖아요. 작게 5027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작게 5027이고 이번에 이제 지금 적용되는 것은 작게 501호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작게 5027이라고 하면 북한이 만일 침략을 하거나 또는 공격을 하면 일단 그것을 저지해요. 저지하고 난 뒤에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북진해 올라가는 그것이 작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침공을 하면 이걸 받아서 저지 그리고 나서 반격 이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작전 계획 501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공격을 하면 우리도 동시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속에 선제 공격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려면은 적게 어느 것을 먼저 때려야 될지 그 표적들을 다 미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표적들을 미리 파악해서 그걸 때리는 연습을 하게 되고 또 상륙을 해야 되니까요. 동해로 상륙할지 서해로 상륙할지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상륙정 그 함도 내척이나 들어왔잖아요.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내척이 들어와서 아마 깊숙이 내륙 깊숙이 상륙 훈련하는 거는 아마 이번에 처음인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전 계획이 바뀐 것에 따라서 그런 훈련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죠. 네. 이런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역시나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뭐 총공세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훈련 기간 동안 도발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군이 한 29만 명, 이제 미군들이 한 15,000명. 그러면 대충 이제 한 31, 2만 명 정도가 지금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오늘부터 한 2주 동안은 결국은 그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한 연습을 하지만 4월 30일까지는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거든요. 상륙훈련은 상륙훈련대로 따로 하고 또 잠수함 찾는 훈련은 잠수함 찾는 훈련 또 따로 하고 또 공군이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어떤 그 표적들에 대해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때리는 연습은 때리는 연습대로 또 따로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면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전략 자산들이죠.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늘에는 스텔스 폭격기도 와 있죠. F-22 랩터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참 무인 전투기도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잠수함도 들어있죠. 그다음에 그 항공, 핵추진 항공모함도 들어있죠. 어마어마한 전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 전력이 들어와 있는데 북한이 도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북한이 말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보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전략 자산들이 너무 많고 무기체계들이 너무 많고 현재 기동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어디를 때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이 과거 같으면 이 훈련 기간 동안에 김정일이도 그랬고 김일성이도 그랬고 그때는 이제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고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전개되는 그 시간 동안 길게는 45일, 짧게는 30일 그동안 동선 하나 뉴스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은 이제 뭐 굴속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월 30일까지 대규모의 무력 도발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북한이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없을 그것이 것이다. 곧 자신의 정권과 북한 자체를 소멸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김정은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는 예. 않을 거고요. 그러나 소규모의 국지 도발과 테러리즘 그리고 사이버 테러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